나갈 내용은 복소수와 2차 방정식이에요. 자, 일단 제일 먼저 우리가 할 거는 이제 수의 체계를 볼 거예요. 교육과정에서 삭제되긴 했는데 한번 알아두면 나쁘진 않은 게 수의 체계입니다. 우리가 이게 숫자 그냥 이렇게 세기 시작한 거 있잖아. 이게 자연스럽게 생겨난 수다 해서 자연수예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네, 자연수. 내추럴 넘버. 이렇게 되죠. 그러고 주거니 받거니 개념이 생기면서 어떻게 돼요? 받으면 플러스 개념, 주면 마이너스 개념, 퉁치면 0 이렇게 되죠. 그게 정수죠. 그게 이제 양의 정수가 되고 뺏기는 건 음의 정수. 숫자의 방향성을 정해준 거예요. 합해서 정수다. 그리스 시대 사람들은 신의 섭리에 되게 집착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생겨난 수, 딱딱딱딱 이렇게 딱딱 세지는 수를 되게 좋아했는데 이제 거기에 뿔마 개념이 생긴 거야. 그래서 여전히 신의 섭리는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문제는 이거야. 쌤이 빵 하나를 갖고 와가지고 배고파 죽겠는데 다들 하나씩 죽게 해놓고 이렇게 반 뽀개가지고 주면 기분이 어때요? 뭔가 기분이 더러워요. 예상했던 건 이건데 요걸 표현하는 방식이 필요해요. 분수죠? 네. 한 덩어리는 맞는데 원래 애초에 하나는 아니잖아요. 이걸 표현하는 방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분수 개념이 나온 거예요. 이거를 합치면 뭐가 되냐면 유리수예요. 유리수라는 게 뭐냐면 분리가 가능한 수. 뭘로? 분모 분자로. 분리가 가능한 수. 그래서 쿼션트 몫을 뜻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신나게 잘 살고 있었는데 그죠? 그분의 존재가 나오죠. 파이. 네, 그죠? 원주, 지름, 비율. 그리스 시대에는 뭐 그잖아요. 뭐 에피쿠로스 학파, 피타고라스 학파. 뭐예요? 피타고라스가 주축이 된 피타고라스와 똘마니들. 뭐 이런 거란 말이야. 다 뭐랬어요? 그냥 공부쟁이들이에요. 왜? 돈은 다 많아요. 집에 노예도 많고 다 많아요. 이게 자랑할 게 나 잘났어 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해요. 제왕학입니다. 그게. 그래서 서로 막 자랑질 하다가 딱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통나무가 이렇게 커지면, 그지? 지름도 커지고 원주도 커진단 말이야. 뭔가 비례관계가 있을 것 같다는 거지. 그럼 이거랑 이게 몇 대 몇인지를 알면 내가 잘난 척을 할 수 있겠구나. 그 시절은 어떻게 돼요? 측량값이잖아. 이렇게 노끈 이렇게 두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길이만큼 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놓았을 때 배수관계 나오게 하려고 하는데 죽어라고 해도 배수관계가 안 나오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제 약간 찝찝해하는 와중에 로마한테 먹혔어요. 그러고 나니까 로마도 사실은 실용주의라서 굳이 건축이나 이런 거 보면 이런 게 좀 있네? 야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한번 연구해보자. 로마는 제국이야. 너네를 이렇게 뭐 이상한 취급하지 않아 라고 했는데 좀 있다가 어떻게 돼요? 교황이 모든 걸 점령해버리죠. 어떻게 돼? 너 왜 자연을 연구해? 신이 자연을 어떻게 만들었을 것 같아? 완벽하게. 한낱 인간의 미물 따위가 어디 그를 의심해? 믿으면 되는 걸 왜 파고들어? 이렇게 되는 거야. 1000년 동안 스탑돼 버려요. 그래서 이런 녀석들, 그리스 시대에는 이런 식으로 분모 분자로 표현이 안 되는 숫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막연히 점점점 하고 불안한데 하다가 끝났어요. 그러고 1200년이 지나서 흐르고 나서 다시 이어져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무리수라고 합니다. 파이 같은 것들. 그리고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는 수, 실수는 분수로 표현이 되던가 안 되던가다. 그래서 리얼 넘버.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배워온 수의 단위예요. 근데 수학자들이 희한한 단위를 하나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4차 시계 근은 몇 개예요? 실수까지 만든 가정하에 4차 시계 근 몇 개예요? 4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실제로는 안 된다는 거야. 왜? 이런 놈 걸리냐? 그치? 4차 시계의 근은 4개입니다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렇게 되면 2개입니다가 되니까 실수 범위까지는 4차 시계 근은 4개 이하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어떨 땐 4개, 어떨 땐 뭐 2개, 어떨 땐 1개 막 이래요. 그래서 기분이 나쁘다 이거야.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 원인이 뭐냐?
제곱했을 때 실수는 항상 0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음수면 되는 거 아니야. 없으면 만들자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를 우리가 i다라고, 이 근이 이게 허수단위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슬프게도 메이지 유신 때 일본 애들이 마음대로 번역해놨어요. 허자를 쓰면 어떻게 돼요? 허무하다. 되게 네거티브한 느낌 들잖아요. 근데 서양권 사람들은 i잖아. 이거 이미지너리 넘버예요. 창의적인 수예요. 내가 이거 창조한 수야. 인류가 창조한 수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곱이 음수가 나오는 수야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허수단위라고 부르고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허수다라고 부르고 i로 표현하고, 얘들을 묶은 게 뭐다? 더럽게 복잡하네. 스포츠 컴플렉스 뭐예요? 스포츠에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소리예요? 아니잖아. 종합운동장이잖아. 그치? 숫자가 더럽게 종합돼 있다, 믹스돼 있다, 힘들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복소수다, 그래서 컴플렉스 넘버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인류가 현재까지도 가지고 있는 수의 모든 단위예요. 그래서 이번 단어는 우리가 뭘 배우겠다? 복소수하고 2차 방정식을 배우니까 2차 방정식 제곱했는데 막 음수 나오면 원래는 근이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허수로 표현해가지고 쓰겠다 라는 이제 시도를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돈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개발이 안 됐는데 어떤 게 좋냐면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뭐 태양의 흑점의 활동은 몇 년에 한 번씩 심해집니다. 왜? 알잖아. 몇 년이야? 다 눈빛이 다 피한다. 왜 이렇게 피하지? 쌤도 가물가물해서 그래요. 11년인가 13년인데 둘 중에 하나인데 과학쌤이 아니다 보니까 잘못된 지식을 전해주면 안 되잖아. 아무튼 그럼 매미로 갑시다. 미안해 쌤도 너님도 모르는 걸 끄집어내가지고 왜 사람 힘들게 해 이렇게 돼. 매미가 천적들한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그 곤충들이 다 되는 거거든요. 뭐냐면 소수 단위예요. 예를 들어서 2년 단위로 3년 단위로 이렇게 2년 단위로 한 번씩 번식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어떻게 돼요? 짝수 번째 번식하는 모든 개체들한테 먹이가 되죠. 그렇지 않아? 만약에 이번에 매미들이 대량으로 알 까고 나오는 해예요. 근데 천적들이 이만큼 알 까고 나와 있어. 그럼 어떻게 돼? 다 잡아먹히겠지. 그럼 만약에 이 개체가 2년에 한 번을 레파토리로 한 해 건너뛰고 2년 뒤에 다시 오면 개체 수가 엄청 줄어 있겠죠. 많이 잡아먹혀서. 근데 이 새끼도 만약에 2년이야. 번식 기간이. 생존 기간이. 그러면 얘도 죽고 얘도 죽어요. 왜? 얘는 먹이가 없어서. 얘는 잡혀 먹혀서. 그치? 근데 되게 웃긴 게 이게 지구에 대한 이 생명체를 연구를 하다 보면 희한한 게 이런 것들이 서로 소수예요. 예를 들어서 매미가 7년이잖아. 그럼 이게 잡아먹고 사는 애는 5년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엄청 많아가지고 얘가 폭삭 죽은 해가 어떻다? 35년에 한 번 정도 돌아오는 거야. 그러면 요때 이제 폭삭 이제 줄어들었어. 그럼 다음 해에는 얘가 없는 거야. 다음번 7년 뒤에는. 그죠? 그럼 이제 얘네들이 안전하게 번식해서 그 다음 주기에는 많이 번식하게 돼요. 그럼 얘네는 5년 뒤에 왔던 얘들이 없어요. 와씨 많이 굶어 죽어요. 왜 이렇게 개체 조절이 저절로 스무스하게 되거든? 꽤 괜찮죠? 혹시라도 나중에 또 수리논술 적으실 분 있으니까 이거 숫자로 설명해야 되거든. 그래서 서로 소수예요. 그러니까 매미 같은 경우에 7년을 주기로 그런 짓을 한단 말이야. 이걸 갖다가 뭐다? 복소수로 표현할 수 있어요. 고차 방정식으로. 어떻게 하냐면 7승은 1이다 하시면 돼요. 7승은 1이다 하게 되면 1은 근이잖아, 그치? 나머지 6개는 다 허근이죠. 그러면 이게 로테이션으로 돌면 x가 1을 딱 픽업할 때는 어떻게? 등장, 실수로 등장해요. 근데 여기 있는 이 허근들을 가지고 등장하면 실수에는 안 나타나죠. 없음 이렇게 나오다가 7년 뒤에 다시 등장 이렇게 돼요. 그런 식을 표현할 때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운 없어서 자연대나 공대에 오시게 되면 이런 거 좀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려고 만든 게 복소수예요. 이제 복소수를 파고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어떤 수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거, 이 i를 우리가 허수 단위다. 그래서 그냥 갖다 쓰시면 돼요. 그러면 뭐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굳이 표현하면 그죠?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거니까. 보통 복소수를 G라고 많이 적습니다. G라고 많이 적고 이렇게 A 플러스 BI 이런 식으로 적고 AB는 실수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 이 A 있잖아. 요거를 갖다가 실수 부분이라고 불러요. 이게 I까지 가져오면 안 돼요. B만 가져와야 돼. 뭐다? 허수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A가 0이 되면 그냥 BI만 남잖아요.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순허수다라고 불러요. 순수하게 허수만 있네. 실수 파트가 없구나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복소수의 연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좀 비슷합니다. A, B, C, D가 실수라는 가정하에 같은 포지션은 같은 애다라고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그거는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편례복소수라는 용어를 배울게요. 요게 나오게 되는 건 뭐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px 더하기 q는 0이다. 그래서 pq가 실수가 될 때 얘가 복소수면 그런 말 안 통해요. 이런 걸로 또 낚시합니다. 얘가 복소수 근이면 굳이 켤레일 필요가 없거든요. pq가 실수면 만약에 한 근을 우리가 a 플러스 bi다 라고 놓았으면 만약 이렇게 복소수 근이 나왔어요. 나머지 한 근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켤레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신발로 따지면 이렇게 왼발 오른발이잖아. 그지? A는 똑같고 B는 부호 반대죠. 그러니까 실수 부분 부호는 같고 허수 부분 부호가 반대가 되는 애를 우리가 켤레복소수라고 부릅니다. 이게 왜냐? 쌍으로 나온다는 뜻으로 켤레예요. 얘네 둘 더해볼까? 그게 뭐다? 2A인데 그게 P가 돼요. 그 다음에 둘을 곱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나옵니다. 이게 Q예요. 그래서 켤레복소의 특징은 뭐냐면 서로 더하거나 곱했을 때 결과값이 뭐다? 실수로 나오게 된다. 그래서 그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복소수 사칙연산. 사칙연산은 무식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A 플러스 BI 뭐 이렇게 놓고 그냥 다 계산하라고 나왔는데 그래서 요거는 요즘 트렌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내버려 두고 밑에 그 복소수 연산의 성질 3-2번 볼게요. 알파, 베타, 감마가 복소수일 때 다음이 성립한다. 이거 우리가 실수해서 하던 거하고 똑같다는 소리죠. 복소수 두 개가 알파, 베타 곱한 게 0이면 실수해서 그러잖아. A, B가 곱해서 0이다. 그럼 A가 0 또는 B가 0이라고 하잖아요. 복소수도 이렇게 됩니다. 이게 당연한 걸까 아닐까? 사실은 당연하진 않아요. 실수가 있으면 복소수는 더 바깥쪽에 있거든요. 그치? 더 광범위한 개념이잖아. 그럼 실수들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복소수가 반드시 그 특징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없다? 원래는 없어요. 그렇잖아. 우리는 보면 갈색 눈동자가 많지만, 그지? 인류 전체로 보면 다른 색깔 눈동자들 많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지. 근데 희한하게 또 되는데 증명 자체는 되게 무식하거든요. 그냥 약간 방식만 알려드리고, 왜냐면 요즘 트렌드는 아닌 것 같아서. 어떤 식이냐면 진짜 무식하게 증명해요. 이게 0이다 라고 놓고
그래서 이게 0이고 이게 0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약간 경우를 다 따지게 돼요. 그러면 AC가 BD니까 여기서 케이스 쪼개입니다. 만약에 if C가 0일 때, C가 0이 아닐 때, C가 0이면 어떻게 돼요? BD가 0이니까 B가 0 되거나 또는 D가 0 돼야 돼요. 맞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가게 돼요. 거기다 얘를 대입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위쪽만 그냥 한번 따라가 볼게요. 이렇게 되면 B 0이고 C가 0이에요. 그렇지? B가 0이고 C가 0이면 여기서 AD가 0이어야 돼요. 그럼 또 케이스 또 쪼개지지. A가 0이거나 D가 0. 만약에 A가 0이 되면 어떻게 돼요? A0, B0이니까 알파가 0 되죠. 이렇게 되면 베타가 0 돼요. 이런 식으로. 엔딩이 전부 알파 0 아니면 베타 0 엔딩으로 가셔야 됩니다. 증명이 생각보다 무식해요. 그래서 잘 안 나와요. 요즘에는. 네. 그냥 결과값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여드린 이유는 딱 하나. 혹시라도 무식하게 증명하면 전부 A 플러스 B 놓고 증명해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걸 헤리티지라고 하거든. 실수가 가진 성격을 더 광범위한 복소수가 반드시 가질 필요가 없는데 가졌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입장에서 당연해 보일 수 있지만 그걸 헤리티지 개념을 알고 있으면 되게 희한한 성질이에요. 실수만 가지면 되는 거를 굳이 복소수까지 다 가지고 있는 거야. 확대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써도 된다라는 거예요. 켤레의 성질입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의 켤레를 한 거는 각각 켤레 한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명은 이거는 쉬워요. 알파 더하기 베타를 우리가 어떻게 A 더하기 BI 이거는 서술형 문제 1번 뭐 이런 걸로 가끔씩 나온 거 본 적 있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A 플러스 C 더하기 B 플러스 D I가 됩니다. 거기다가 켤레 취했으니까 실수는 냅두고 허수만 음수 처리하면 되죠. 이렇게 됩니다. 자, 알파의 켤레는 A-BI죠. 베타의 켤레는 C-DI예요. 그러면 이거를 더하면 똑같죠? 그래서 같다 이렇게 증명하시면 돼요. 서술형으로 나오면 전부 A 플러스 B예요. 슬프게도. 그래서 잘 안 나옵니다. 어떻게? 그냥 다 갈라붙이기 하면 된다. 곱도 갈라붙이기, 나눗셈도 갈라붙이기죠. 네, 그렇게 그냥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실수를 켤레 취하면 뭐다? 허수 부분을 음수 바꾸라 그랬잖아. 그럼 어떻게 돼? 그냥 원래 실수 그대로 나오죠. 그러니까 2에다가 켤레 붙이면 그냥 2예요. 실수는 아무리 켤레 붙여봤자 값의 변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유형 한번 볼게요. 자, 유형 1번. 요거 계산해가지고 A 플러스 BI 형태로 나타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에 거는 그냥 그죠? 요거 밑줄 그은 것들은 바로 계산하면 되죠. 이렇게 되고, 자, 분수꼴 처리하는 법 배워볼게요. 이거는 켤레를 곱하는 게, 분모의 켤레를 곱하는 게 룰이에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되니까 계산하시면 네, 그래서 2분의 3 마이너스 i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 플러스 i분의 마1 플러스 2i를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편례를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마1 더하기니까 1 더하기 3i가 되겠네요. 이 값을 저희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신 분은 유제 1번, 2번 풀어보시고 필요한 키워드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좀 문제 풀어보신 분은 이거 알고 계셔야 되죠. 그죠? 이렇게 되고 i에 4승하면 1되니까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 i의 3승이랑 같죠. 마이너스 i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제 2번. 요거는 이제 어떻게 푸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좀 다르게 나옵니다. 이 값 구하래. 어떻게 구하고 계시나? 일단 스탑. 네, 틀린 건 아니지만 일단 스탑. 계산 빠르다고 자랑하고 있구만. 여기 넣어서 계산한 사람들 또 다른 의미로 리스펙합니다. 학교 시험에서 잡계산 많이 하면 나중에 뒤에 가면 갈수록 틀릴 확률이 올라가요. 지쳐서 넘길게요. 양면 제곱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뭐 아니면 더하기까지 할까요?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다가 적용해 볼게요. x 제곱으로 묶으면 이렇게 되면 튜닝 되죠. 이렇게 맞춰져 있고 얘 하나 남으니까 이쪽으로 하나 보내고 얘 이어가고 2 되면 빼기 1 되잖아요. 0이고 0이니까 바로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대입해서 푸는 게 틀렸다는 아닌데 너무 계산이 오래 걸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유형 2번이랑 유제 4번 한번 풀어보세요. 유형 2번이랑 6번. 유제 4 일단
그거 풀어봅시다. 쌤이 풀어져 버리면 그냥 들으면서 그렇지 이러다가 나중에 스스로 풀면 또 망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일단 풀 시간 조금 드릴게요. 유형 2번은 다 잘 푸시네. 인수분해 되죠. 그래서 네. 이거 절대 A 플러스 BI, C 플러스 DI로 놓고 푸시면 안 돼요. 네. 이렇게 풀면 되고. 저기구만. 동아리 때문에 너무 이제 에너지를. 요 녀석은 어떻게 됩니까?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긴 한데 이거 근성으로 푼 친구 봤어요. A 플러스 BI 놓고 풀면 또 안 풀진 않더라. 네, 단지 계산이 복잡할 뿐. 여기다가 G를 곱해 볼게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실수니까 양쪽에 켤레치에도 값의 변화가 있으면 안 되죠, 그죠? 그럼 뭐다?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7은 0. 이 녀석의 근에 g랑 g바가 있더라. 맞습니까?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끝났어. g를 이제 a 플러스 bi다라고 놓으면 요 녀석, 그지? 이게 2a란 말이야. 2a가 4가 되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7이 된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합과 곱이니까. 그래서 a가 2니까 집어넣으면 b제곱이 3. 누가 될지 모르니까 얼마 루트 3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형 3번. 이게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이걸 갈라붙이기 할 때 일반적으로는 그냥 갈라붙이기 하면 돼요. 근데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건 언제다? A, B가 둘 다 0일 때, 둘 다 음수일 때, 그죠? 둘 다 음수 아니면 어떻게 나온다? 그냥 갈라붙이기 하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빼먹고 하는 경우, 배운 경우가 많아가지고 다른 경우에서 의외로 헤매더라. 자, 그다음에 분수꼴은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냥 갈라붙이기 하면 되는데 음수 붙이고 갈라붙이기 해야 되는 경우가 언제다? 그죠? 분자는 양수고 분모가 음수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밑에 거 푸시면 돼요. 유제 6번까지 한번 풀어보시고 혹시라도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그 정석이라든지 하여튼 그 개념서들이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그 A하고 B하고 0은 아닌 경우를 가정하고 이렇게 적은 거예요. 왜냐면 A, B 중 하나가 0이면 무조건 성립하지 않나요? 0은 0이다 되니까, 그치? 마찬가지로 분자가 0이면 어때요? 무조건 성립하거든? 그래서 학교 쌤들이 내신 낼 때 되게 잔인하게 많이 놀아요. 어떻게? 이게 여기 안에 식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애초에 분자가 0이어도 성립하잖아. 그거 빼먹고 적으라 이거지. 뭐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든지 근의 합을 구하라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시험 문제에서는 분자 쪽이 이건 둘 다 분자잖아, 그렇지? 분자가 0 되면 이거 성립해요. 근데 너무 당연하니까 빼놓고 나머지 부호가 있을 때만 우리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낚시를 좀 겁니다. 내신에서. 네. A도 분자, B도 분자. 여기도 A가 분자. 그죠? 0인 경우는 당연히 성립하기 때문에 그냥 뺐어요. 그래서 그 개념서 한번 살펴보시면 0이 아닐 때라고 나와 있어요. 저런 어떻게 뭐 보험 약관 같은 거 잘 읽어봐야 돼요. 우리가 패가망신합니다. 분자에 하나라도 0이 있으면 A가 만약에 저기 A가 0이라고 하면 그냥 0은 0이다. 당연하게 성립해버려요. 네, 그래서 개념서 같은데 일단 A, B가 다 0이 아닐 때를 설명하고 있어요. 0이면 어차피 되니까. 근데 그런 멘트가 생략돼 있으니까 오히려 내신에서 쌤들은 그걸 집어서 쓰세요. 그래서 나오면 뭐 한 3번, 4번 막 이런 데 나와가지고 우리 괴롭힙니다. 저런 거 틀려서 기분이 너무 나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잖아. 만족한 점수의 개수는 해가지고 나는 3개라고 했는데 뭐 그거잖아. 1번 1, 2번 2, 3번 3, 4번 4 이렇게 나와가지고 틀린지도 모르고 가요. 자, 2차 방정식 이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은 지금 일단은 요렇게는 교육과정 안쪽이거든요. 그리고 설명 다 끝나고 나면 복소평면 설명 좀 드릴게요. 알고 있으면 편해서. 그러니까 점핑할 수 있어요. 계산을 압도적으로 좀 줄일 수 있고 뒤에 여러분이 푸실 문제 그리고 뭐 응용 심화편 해가지고 왜 숙제 나가는 거 있잖아. 거기서 위력을 발휘해요. 1차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딴 거는 웬만하면 다 알고 계시고 요것만 하면 될 것 같아요. 1차 방정식은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죠. 그래서 x가 있고 없고로 만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놔두고 첫 번째 a가 0이 되면 어떻게 돼요? b는 0이다가 되니까 만약에 b도 0이 되면 어때요? x가 뭘 하든지 말든지 전부 오케이죠. 그지? 그럼 어떻게 돼? 해가 모든 실수가 돼요. 무수히 많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 b가 0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못 만들어내죠 절대. 그래서 해 없음. 그 다음에 이제 a가 0이 아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눌 수 있으니까 x는 a분의 b. 딱 이거 해 한 개예요, 그렇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말장난치는 문제 있어요. 1차 방정식을 줘놓고 뭐 해가 여러 개일 때 무수히 많다가 아니고 뭐 2개 있다는 식으로 2개 이상이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 다 이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해가 있는 경우만 골라라 그러면 어떻게 돼? 무수히 많은 것도 해가 있는 거고 해 한 개 가지는 것도 있는 거예요. 이 경우만 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말장난을 좀 칠 수 있어요. 2차 방정식 판별식까지는 여러분들이 근공이랑 판별식은 다 알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걔는 필요 없는데 근해 분리가 중요해요. 여기 앞에 것들은 여러분 중3 때 되면 겹치는 게 많고 근해 분리 설명드릴게요. 자, 판별식을 우리가 좀 조심해서 써야 되는 게 2차 방정식에서 x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죠? 자, 요 부분 얘를 파악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양수면 어떻게 돼요? 루트가 뿔마가 살아남아서 근이 2개가 되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 되는 거고 얘가 0이면 중근 되는 거고 얘가 음수면 허근이다. 그래서 실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근을 구해주는 게 아니고
근의 개수, 상태만 빠르게 판별하자라고 해서 쓴 게 우리가 판별식이에요. 근데 판별식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여태까지는 여러분이 막 썼을 거야. 근데 이제부터는 조심하셔야 돼요. 뭐냐면 판별식은 정의역이 실수 전체여야 돼요. 무슨 말이냐? 요런 식으로 돼 있는데 만약 if 이제 쌤이 이거 초록이는 이제 쌤이 추가로 건드린 거예요. x가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는 거야. 그때 근이 몇 개냐라고 하면 판별식 썼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자 한번 판별식을 썼더니 d가 0보다 커. 서로 다른 두 실근이네. 그래서 근이 몇 개입니까? 2개 이랬다가 틀리는 게 만약에 음근 2개 가졌으면 어때요? 0보다 큰 근 있어 없어? 없잖아. 안 돼요. 이랬을 수도 있지.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이 결과일 수도 있어요. 이거를 판별식이 커버해준다 안 해준다? 못 해준다는 거야. 판별식은 근본적으로 실수 전체에서 근이 몇 개인지를 보여주는 거지 특정 구역에 근이 있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판단할 때는 우리가 뭘 쓰냐면 근의 분리를 쓰게 돼요. 근을 이렇게 자세하게 좀 분리해서 보자라는 거거든요. 일단 그래프 모양을 대충 그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정석 같은 경우에 되게 외우게 돼 있거든요. 특히 정석은 더 나쁜 게 알파 더하기 베타 해가지고 뭐 근계수처럼 외우게 해놨어요. 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지금 하는 것만 하면 다 적용하실 수 있는데 전제는 뭐냐면 요즘 어쨌든 수능이든 모의고사 트렌드가 그래프 해석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서로 다른 두 양근 만약에 문제가 그렇게 주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서로 다른 두 양근이잖아. 그리고 그 2차 방정식 할 때 최고차항을 양수로 만드는 게 우리가 좀 더 편하죠. 어차피 곱하기는 0이니까 이게 음수였으면 마이너스 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지? 그랬다는 가정하에 갈게요. 이렇게 돼 있잖아. 서로 다른 두 양근이다 되면 근의 분리는 첫 번째 눈에 띄는 함수값이에요. 지금은 함수값 뭐가 눈에 띕니까? 0 넣으면 양수여야 되죠, 그죠? 그래서 f에 0 넣으면 양수여야 되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두 번째, 판별식은 그래프의 위아래를 결정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됐기 때문에 그치, 혓바닥에 하고 이렇게 푹 찍어야 되지. 어떻게 돼?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것만 하면 왜 망하느냐? 요런 놈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치? F0 0보다 크고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 썼잖아, 그치? 하지만 둘 다 은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방지하려면 나머지가 뭐냐면 추계 방정식이에요. 지금은 추계 방정식이 이렇게 누가 봐도 0보다 커야 되잖아, 그치? 이렇게 되면 계산이 겹칠지언정 오답은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근이 뭐 어떤 성향을 가지고 뭐 이런 거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적어 주셔야 돼요. 자, 외우는 게 아니고 응용하는 거예요. 그럼 얘들을 조금 들어볼게요. 만약에 한 근이 1하고 2 사이에 있고 나머지 한 근이 4하고 5 사이에 있다. 이거를 갖다가 분석해봐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일단 그림 그리세요. 1, 2, 4, 5 이렇게 되죠? 첫 번째, 눈에 띄는 함수값 f에다 1 넣으면 양수, 2 넣으면 음수, 4 넣으면 음수, 5 넣으면 양수.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자, 두 번째, 판별식인데 이거 생략 가능한 거 느껴지시나요? 2차 함수 특징이 뭐야? 축에 대해서 대칭성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업, 다운이잖아. 여기에 존재하는 게 왼쪽 근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대칭성 활용하면 오른쪽 근 반드시 존재해야 되죠. 실제로 여기서도 다운, 업이면 이게 오른쪽 근을 뜻하잖아. 그래서 0보다 큰데 생략 가능한 거죠. 그치? 생략 가능합니다. 함수에서 이미 줬어. 업, 다운, 왼쪽 근, 다운, 업, 오른쪽 근. 사실 업, 다운만 주더라도 생략 가능해요. 2차 함수의 대칭성을 활용하면 어디선가 다운, 업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돼요. 이거는 플러스 알파인데 알고 계시면 좋은 게 계산 시간 줄여주죠.
3번 축의 방정식. 축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여기는 이게 업다운이랑 다운업 때문에 축이 여기 어딘가 있을 거라는 게 픽스돼요. 그럴 때는 생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이 뭐냐면 함수값만 넣으면 구할 수 있어요 하는 패턴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다 보면 또 이런 거 나와요. 근해 분리하다 보면 뭐 다양한 멘트들이 나오는데 알파가 음수, 베타가 양수, 서로 이제 부호가 다른 근을 가지게 되고 음근의 절대값이 뭐 양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느낌인 거죠. 그치? 부호 다르고 알파 쪽이 크기가 더 크니까 이쪽으로 더 당겨가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놓고 푸시면 돼요. 자, 눈에 띄는 함수값 0 넣으면 음수. 두 번째, 판별식 0보다 커야 돼. 세 번째, 축의 방정식 이거 0보다 작아야 되죠. 자, 여기서 생략 가능한 게 또 있어요. F0가 0보다 작다 그러면 이 오른쪽 왼쪽에 근이 있다는 보장이 생겨버리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보장되기 때문에 2번 생략 가능해요. 축은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이거 생략은 평소에 숙제하시면서 해보셔야 돼요. 아, 이거 생략 가능한 패턴이냐면 지워서 해봤는데 답이 틀렸어. 오, 왜지? 이러면 이제 질문하시면 그럼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잖아. 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어느 정도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이 근해 분리가 될 거예요. 2차 방정식 쪽에서. 여러분들이 중3 때 배운 쉬운 것들은 별로 안 나와요. 좀 어려운 게 나옵니다. 자, 이제 근데 상태들이 다 짧게 쉬는 시간 드리고 이제 약간 탈교과서적인 내용을 가볼게요.